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노무관리 법률 지원 상담을 맡고 계신 박찬중 노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박찬중 노무사라고 하고요. 1999년 7월부터 대구에서 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는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하고 대면 상담도 하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권익구제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 밖에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계획으로 대구 노동권센터에 업무 중 상담 맡아서 대구 시민들을 도와드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죠? 예, 사소하게는 버스에서 짐을 내리는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못 찾아서 4시간을 써가면서 그 길을 찾아드리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남을 도와주게 되면은 물질적인 보상은 없겠지만 이 보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테고, 그런 그 도와주는 활동을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보람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제 지식을 활용해서 대구 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끼겠죠. 특히나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장 즐겁고요.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돈이 생기면 굉장히 즐겁죠. 그러면 노무관리 분야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로부터 해고나 징계나 여러 가지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처분들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제 부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체들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적법하게 노무 관리를 하고자 해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노무 관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상담 분야에 따라 다를 텐데요. 직장인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하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 그리고 자신이 하루에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지 이런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 이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만약에 산업재해라면 진단서, 그리고 진료기록,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고나 징계 같은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징계 처분 통보서도 있고, 해고 통지서도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노무사님께서 드신 그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예,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청북도 오송의 대기업 근무하시던 아주 젊은 근로자였어요. 이분이 결혼한 지 한 1년 남짓 된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자살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자살이란 것이 이제 산재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우리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고의로 어떤 그 사고가 초래된 경우, 자해 행위인 경우는 산재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살이란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해 행위죠. 그러나 그 자해 행위에 이른 그 과정이 오로지 순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와 관련된 정신질환, 우울증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진단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북 오송까지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하면서 회사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유족도 만나보고 이분이 과연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결과 어려웠지만은 결국 산재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방법을 먼저 예방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예방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일단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 관리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권위 침해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정보, 자료 등을 이제 잘 준비를 해두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중에 회사에 대해서 불만 제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찍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거나 노동조합이 없다면은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건강이나 몸을 해쳐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